강남의 심장부, 화려한 조명 아래 우뚝 선 이 건물은 K-팝의 미래가 숨쉬는 곳,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이 만들어지고 팔리는 거대한 공장 같았다. 대리석 바닥은 늘 윤이 났고 공기 중에는 값비싼 커피 향과 희미한 땀 냄새, 그리고 닿을 수 없는 성공의 냄새가 뒤섞여 떠다녔다. 이곳 1층에 자리한 카페는 건물의 얼굴과도 같았지만 이곳의 가장 오래된 존재인 최은희에게는 그저 하루하루 고된 노동의 터전일 뿐이었다. 올해 70대 초반인 최은희 여사는 새벽 5시 30분에 출근해 모두가 잠든 사이 반짝이는 꿈의 잔해들을 치워야 했다. 연습생들이 흘린 믹스커피 자국, 회의실에서 쏟아진 에너지 드링크 얼룩, 그리고 밤샘 작업으로 지친 직원들이 남긴 종이컵의 산. 그녀는 낡고 수수한 카키색 청소복을 입고 꼿꼿한 허리를 숙인 채 이 모든 것을 닦아냈다. 그녀의 백발은 늘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지만 그 깊은 눈매에는 평범한 노년의 삶과는 거리가 먼 오랜 세월 짊어진 짐의 무게와 숨겨진 불빛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그녀의 청소 구역 중 가장 신경 쓰이는 곳은 통유리 너머로 연습실이 보이는 구역이었다. 오전 9시가 되면 꿈에 부푼 젊은이들이 거울 앞에서 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은 빠르고 눈빛은 강렬했다. 최은희는 그들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은 걸레를 쥔 채 잠시 멈췄다. 굵고 마디 졌으며 수많은 세월 동안 거친 일을 감당해온 그녀의 손. 이 손은 현재는 그저 묵묵히 바닥을 닦아내는 도구였지만 아주 오래전 이 손은 완전히 다른 일을 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과거의 기억이 아련한 통증처럼 남아있었다. 최은희가 이토록 고된 노동을 감내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 바로 외손자 한지훈 때문이었다. 그녀는 혈혈단신으로 손자를 키웠다. 어린 지훈이에게는 따뜻한 밥과 안정적인 미래, 그리고 자신과 아들 시윤이 겪었던 가난과 고통의 대물림을 끊어주는 것, 그것이 최은희 삶의 유일한 목표였다. 손자가 어렸을 때는 그저 귀엽고 착한 아이였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다. 바로 음악이라는 그림자가 그녀의 삶에 다시 드리워졌기 때문이다. 지훈은 기타에 미쳐 있었다. 밤늦도록 방에서 나오지 않고 앰프 소리를 줄인 채 헤드폰을 끼고 연주했다. 최은희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썼지만 기타의 진동과 지훈의 열기는 벽을 뚫고 그녀의 심장을 맴돌았다. 벽 한쪽에 비스듬히 세워둔 낡은 베이스 기타 케이스를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다. 기타는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것은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진 단단한 맹세였다. 최은희 씨는 젊은 시절 빛나는 재능을 가진 여성 록 기타리스트였다. 성공은 눈앞에 있었고 무대는 그녀의 전부였다. 하지만 사랑하는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다. 화려한 무대 뒤에는 늘 불안과 가난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음악은 그녀에게 희열을 주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지킬 수 없는 무능력함과 고통을 안겨주었다. 결국 그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기타를 놓는 대신 안정적인 생계를 선택해야 했다. 더욱 가슴 아픈 것은 그녀의 아들 지훈다의 아버지인 시윤이었다. 시윤 역시 음악을 사랑했고 어머니인 그녀가 라이브 카페 같은 곳에서 기타를 치는 것을 보며 자랐다. 시윤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이 음악 때문이라고 오해했다. 결국 시윤 칼스턴 젊은 나이에 지훈 타트를 낳았지만 그 책임감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쳤다. 시윤 담든 떠났지만 최은희 영대에게 음악은 아들이 불행해진 원인이자 손자를 버리게 만든 악몽의 상징으로 남았다. 이제 지훈이 똑같은 길을 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지훈의 열정은 재능이 아니라 파멸을 향한 위험한 질주로 보였다. 그래서 그녀는 더욱 필사적으로 돈을 벌었고 더욱 완강하게
지훈의 꿈을 막았다. 그녀가 기획사 카페에서 멸시를 당하며 청소를 하는 것은 지훈에게 음악이 아닌 안정적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이자 과거의 비극이 반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다. 오전 11시,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카페는 북적이기 시작했다. 매니저들과 연습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꿈과 계획, 그리고 돈에 대해 시끄럽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테이블 아래를 닦았다. 이 순간에도 그녀의 귀에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대화 대신 집에서 지훈이 몰래 튕기는 기타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내가 막아야 해. 내 손으로 이 굴레를 끊어야 해. 그녀는 고통스러운 결심을 다지며 젖은 걸레를 꼭 쥐었다. 자신의 과거는 완전히 잊고 남은 삶은 오로지 손자의 안전을 위해 바칠 것이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미 운명의 실타래는 그녀의 의지와 상관없이 엮이기 시작했으며 그녀가 필사적으로 피하려 했던 이 화려한 연애 기획사가 곧 그녀와 지훈을 연결하는 무대가 될 것이라는 것을, 그녀가 막으려 했던 음악이야말로 이 세 모자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다리라는 것을. 최은희 밭는 묵묵히 마지막 테이블을 정리했다. 그 순간 테이블 모서리에 놓여있던 작은 물건 하나가 그녀의 눈에 띄었다. 그것은 빨간색의 삼각 피크였다. 누군가 밴드 연습 중 흘린 것이 분명했다. 그녀는 그 피크를 집어들었다. 그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이 마치 뜨거운 인두처럼 그녀의 손바닥을 지졌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 피크가 지훈의 것일 리는 없었다. 지훈은 이 건물의 존재조차 몰라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최은희는 피크를 조용히 주머니에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청소를 시작했다. 운명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후였다. 한지훈. 그의 삶은 강남의 초호화 기획사 건물에서 걸레를 쥔 채 묵묵히 바닥을 닦는 할머니. 최은희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끓어오르는 불꽃 그 자체였다. 그는 낡은 베이스 기타를 들고 서울의 다른 심장부, 인디 문화의 메카인 홍대 거리의 좁은 연습실을 전전했다. 최은희 여사가 잠든 새벽부터 해가 질 무렵까지 지우는 눅눅하고 곰팡이 냄새가 희미하게 배어나오는 지하 밴드 연습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곳은 화려한 스타의 꿈이 태어나는 기획사 건물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진 순수한 열기와 고집만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었다. 지훈에게 음악은 단순히 취미나 일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혈육이 물려준 유산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유일한 언어였다. 그가 기타를 연주할 때 얇은 몸속에 숨겨져 있던 날카롭고 격렬한 에너지가 폭발했다. 그의 눈빛은 할머니의 억압과 세상의 냉정함에 맞서는 열정과 좌절이 교차하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지우는 밴드 소링, 메아리, The Echoes의 베이시스트이자 리더 강도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였다. 도현은 밴드의 보컬이자 정신적인 지주였고 기타리스트 서준명은 섬세한 선율을 담당했다. 그들은 학연이나 지연으로 뭉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음악에 대한 미친 듯한 갈증, 그리고 세상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새겨 넣고 싶다는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욕망 하나로 똘똘 뭉쳐 있었다. 야, 지훈아. 오늘 베이스라인 진짜 미쳤어. 그게 말이 되냐? 저번에 할머니 때문에 연습 빼먹었을 때랑 완전히 달라. 도연이 연습이 끝난 후 땀에 절은 후드티를 벗으며 말했다. 지우는 낡은 앰프에 연결된 베이스 기타의 줄을 느릿하게 풀면서 애써 미소 지었다. 어쩔 수 없잖아. 내가 연습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할머니가 주무실 때나 외부에 계실 때뿐이니까. 지우는 할머니 최은희와의 갈등을 멤버들에게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음악은 그 갈등과 억압에서 비롯된 고독과 분노를 연료 삼아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낡은 아파트 벽을 뚫고 나올 수 없는 그의 음악은 지하 연습실의 눅눅한 공기를 찢어발기며 메아리 라는 이름처럼 세상에 울려 퍼지기를 갈망했다. 지훈에게 최은희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넘을 수 없는 벽이었다. 할머니의 낡은 지갑, 굳은 살 박힌 손, 그리고 피곤에 절어있는 뒷모습을 볼 때마다 지우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할머니가 그토록 안정적인 삶을 강조하고 음악을 저주받은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그에 대한 사랑과 과거에 겪었던 어떤 비극적인 상실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지훈의 심장 속에서 꿈틀거리는 음악은 그 어떤 논리나 사랑으로도 잠재울 수 없는 격렬한 생명체와 같았다. 할머니가 원하는 공무원이나 대기업 사원의 삶, 그것은 그에게 있어 영혼을 죽이는 행위나 마찬가지였다. 그는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다. 나는 할머니처럼 되지 않을 거야. 할머니가 포기해야만 했던 그 삶을 나는 반드시 쟁취할 거야. 내 음악으로 할머니를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드릴 거야. 아이러니하게도 지훈이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하는 할머니의 과거와 음악적 재능이 바로 지훈의 몸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지훈이 연주하는 베이스 라인에는 여느 젊은 베이시스트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울림과 무게감이 있었다. 그것은 삶의 고통과 기쁨, 그리고 알 수 없는 고독을 겪은 사람만이 뿜어낼 수 있는 연륜의 소리였다. 마치 할머니 최은희가 젊은 시절 무대 위에서 뿜어냈던 그 강렬한 영혼의 외침과 닮아 있었다. 지훈은 좁고 낡은 지하 연습실을 나와 홍대 거리의 넌사인 아래를 걸었다. 밤 11시, 이 시간은 최은희 여사가 강남의 기획사 카페에서 마지막 쓰레기통을 비우고 퇴근할 무렵이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에 도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도현. 야, 미쳤다. 우리 해냈어. 진짜 해냈다고. 기획사에서 연락 왔어. 피닉스. 콘서트 오프닝 게스트. 확정. 서울 올림픽 홀이야. 인생 걸고 하자. 지훈아. 지훈은 숨을 멈췄다. 피닉스, 전설적인 록밴드. 그리고 그들의 보컬 시우는 지훈이 음악을 시작한 이유이자 영원한 우상이었다. 그의 음악을 들으며 지훈은 베이스를 잡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했다.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의 삶, 그리고 할머니에게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운명이 던져준 마지막 시험이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은 단 하나였다. 이 사실을 할머니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일하는 기획사가 하필이면 할머니가 일하는 그 건물이라는 것을. 지훈은 이 운명적인 사실을 최은희에게 숨기기로 결심했다. 할머니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싶어서가 아니었다. 이제 와서 허락을 구걸할 생각도 없었다. 그는 단지 성공이라는 완성된 결과물을 할머니 앞에 내놓고 싶었다. 그 결과만이 할머니의 오랜 공포와 반대를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자신이 매일 밤 꿈을 키우고 있는 그 빛나는 기획사 건물이 사실 할머니의 고통과 희생이 스며 있는 공간이라는 잔인한 아이러니를 지우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오직 앞만 보고 달렸다. 그의 등 뒤에는 할머니의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운명이 그를 이끌고 있는 방식이었다.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을 가장 먼 곳으로 밀어낸 채 가장 극적인 순간에 폭발적으로 결합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훈의 열정과 최은희의 희생이 교차하는 지점, 바로 그곳이 파국이자 구원의 시작이 될 터였다. 이후 며칠 동안 지훈은 기획사 건물을 드나들며 데뷔 무대에 대한 최종 조율을 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는 곧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충격을 던질 비밀스러운 우연과 맞닥뜨리게 될 운명이었다. 그 우연은 다름 아닌 그가 매일 밤 집으로 돌아갈 때마다 걱정하는 바로 그 사람, 할머니 최은희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건물의 복도에서 그는 곧 자신이 가장 존경하고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두 사람과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디밴드 메아리, The Echoes에게 찾아온 기회는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 그것은 혹독한 재능과 홍대 지하를 맴돌던 고집스러운 열정이 만들어낸 피와 땀으로 얼룩진 결실이었다. 리더 강도현과 메인 기타리스트 서준명,
그리고 베이시스트 한지우는 기획사 사무실을 찾아가 전설적인 록밴드 피닉스의 콘서트 오프닝 무대에서는 계약의 최종 조율을 마쳤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지훈의 심장은 베이스 드럼의 비트처럼 강렬하게 고동쳤다. 이것은 자신이 그토록 갈망했던 세계로의 공식적인 초대장이며 마침내 할머니 최은희에게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였다. 기획사 매니저와 함께 1층 카페로 내려오면서 지훈은 주변의 모든 것이 낯설고 화려하게 느껴졌다. 지하실 밴드 연습실의 눅진한 공기 대신 이곳은 눈부신 조명과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성공의 냄새로 가득했다. 지훈은 어깨를 펴고 자신감 있게 걸었다. 그는 더 이상 홍대 거리의 배고픈 뮤지션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곧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연주할 피닉스의 선택을 받은 유망주였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카페 구석의 텅 빈 테이블로 향했다. 그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의 눈앞에는 허름한 카키색 청소복을 입고 낡은 걸레를 쥔 채 테이블 아래를 닦고 있는 익숙한 뒷모습이 있었다. 최은희, 땡! 바로 자신의 할머니였다. 할머니가 이 건물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이 화려한 공간에서 자신의 꿈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했던 이 기획사에서 할머니가 이렇게 구석진 곳에서 허리를 굽히고 있는 모습을 직접 마주하니 지훈의 내면은 복잡하게 뒤틀렸다. 그것은 할머니의 고단한 삶에 대한 연민이었고 이 건물을 드나들면서도 한 번도 할머니를 찾아보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었으며 동시에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지키려 했던 꿈의 무대와 할머니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잔인하게 충돌하는 지점에서 오는 격렬한 부끄러움이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걸음을 멈췄다. 매니저가 그를 향해 무슨 말을 건넸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직 할머니에게만 고정되었다. 할머니, 자들, 최은희는 힘겹게 몸을 일으켜 다른 테이블로 향하려던 참이었다. 그 순간 카페를 총괄하는 매니저, 30 중반의 권위적이고 신경질적인 권태식 봉이 냅킨을 들고 쏜살같이 최은희 찬에게 다가섰다. 권태식은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탁탁 두드리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다. 어이, 거기 할머니, 여기 모서리 안 보이세요? 이런 사소한 것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면 어떡해요? 여기 지금 중요한 손님들 다니는 곳이에요. 나이 들었다고 티 내시지 말고 좀 제대로 합시다. 권태식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거만한 어조는 카페 전체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다. 최은희공 여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백발이 흐트러지며 그 고독한 뒷모습은 더욱 작아 보였다. 그 모습은 지훈에게 깊은 충격과 분노를 동시에 안겨주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매니저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그의 발은 바닥에 단단히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다. 지훈의 곁에는 데뷔 무대를 논의했던 기획사 직원이 서 있었다. 피닉스 콘서트라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앞두고 이 모든 상황을 망칠 수는 없다는 이성적인 판단이 그의 감정을 억눌렀다. 안 돼. 여기서 내가 할머니를 아는 척하면 이 모든 게 물거품이 될지도 몰라. 그들이 나를 청소부 할머니의 손자로 낙인 찍을 거야. 내가 성공해야만 할머니를 저런 멸시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어. 지훈은 순식간에 차가운 가면을 썼다. 그는 고개를 돌려 매니저에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답했다. 저 매니저님, 다음 회의가 바로 시작되니 저희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 출구로 향했다. 그가 할머니를 지나치는 순간 최은희 자의 여사는 문득 고개를 들어 자신을 향한 싸늘하고 어색한 시선을 느꼈다. 그녀는 그 시선의 주인이 지훈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아,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이 아끼는 손자의 빛나는 미래의 걸림돌이 되는 순간이었다. 최은희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마치 나를 모르는 척하거라. 이것이 너의 성공을 위한 길이다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녀는 그 순간 육체적인 멸시보다 더 깊은 영혼을 찌르는 칼날 같은 고통을 느꼈다. 지훈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카페를 벗어났다. 그러나 출구의 문을 밀고 나서는 순간까지도 그의 귓께는 권태식 가을의 냉소적인 목소리와 그에 대한 할머니의 침묵이 맴돌았다. 그는 지금 성공을 위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하는 죄책감으로 얼룩진 선택을 한 것이다. 이 거대한 기획사 건물은 그에게 더 이상 꿈의 공간이 아니라 넌 죄책감과 수치심이 뒤섞인 감정의 지옥이 되었다. 한편 최은희는 손자가 사라진 후에도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녀는 천천히 권태식이 지적한 테이블 모서리를 다시 한번 닦았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방울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걸레에 스며들어 사라졌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는 지난번 주운 빨간 기타 피크가 있었다. 그 피크는 이제 지훈의 꿈과 그녀의 잊고 싶은 과거, 그리고 그녀가 겪은 오늘 아침의 멸시가 뒤섞인 운명의 잔인한 표식악이 되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다. 자신이 그토록 맡고 싶었던 음악이라는 길이 결국 손자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 성공의 문턱에서 그녀는 수치심을 당하는 배경이 되어야 했다는 사실이.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묘한 자부심 또한 피어올랐다. 그래, 내 손자는 저렇게 빛나고 있구나. 그녀는 몰랐다. 지훈의 등 뒤에서 자신을 외면한 그 순간 운명의 실타래는 더욱 복잡하고 팽팽하게 조여들었으며 곧 모든 것이 폭발할 거대한 무대가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침묵은 곧 다가올 폭풍 전야의 가장 고요한 정적이었다. 운명의 잔혹한 장난이 시작되는 무대는 서울 올림픽 홀, 수만 명의 관중이 운집한 거대한 콘서트장이었다. 전설적인 록밴드 피닉스 페니그의 열기가 벌써부터 객석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고 백스테이지는 분주한 스태프들과 프로들의 냉정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에너지 한가운데 인디밴드 메아리 The Echoes는 좁은 대기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리더 강도현의 얼굴에는 데뷔 무대에 대한 기대와 압박감이 뒤섞여 있었고 한지훈은 베이스 기타를 끌어안은 채 손가락을 풀고 있었다. 지난 며칠 동안 할머니 최은희가 그를 외면해야 했던 죄책감이 깊은 그림자처럼 그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오직 무대에 대한 열정만이 그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이 무대가 할머니의 모든 반대를 잠재울 해답이라고 믿었다. 지훈, 긴장 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야. 그냥 즐기자. 도연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 대기실 문이 열리고 최은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청소복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백스테이지 케이터링 지원팀의 일부로 음료와 간식을 정리하는 일을 돕고 있었다. 그녀는 아까 복도에서 지훈 햇을 보았지만 지훈은 바쁜 척 그녀를 지나쳤다. 최은희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따뜻한 보리차를 내려놓았다. 너희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이거라도 좀 마시렴. 그녀는 지훈이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저 테이블만 내려다보았다. 지훈은 숨이 막혔다. 이 화려하고 냉정한 공간에서 할머니의 존재는 너무나 이질적이고 동시에 너무나 따뜻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도현다랑과 준명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지훈가은 겨우 네, 할머니라고 중얼거릴 수밖에 없었다. 이 짧고 어색한 만남은 곧 다가올 폭풍을 알리는 마지막 정적이었다. 잠시 후 밴드는 무대 리허설을 위해 각자 악기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메인 기타리스트 서준명이 자신의 일렉 기타를 튜닝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리며 입에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다. 배가 너무 아파. 준명은 비명과 신음 사이에 소리를 내며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는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대기실 바닥에 쓰러졌다. 그의 손에서 놓친 기타는 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부딪혔다. 준명, 야, 괜찮아? 도연과 지훈은 혼비백산하여 그에게 달려갔다.
준명은 말을 잇지 못하고 몸을 웅크린 채 고통스러워했다.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다. 매니저가 급히 달려왔고 곧 구급차가 불려졌다. 구급대원들이 준명을 들것에 실어 나가는 순간 의사는 맹장염이 의심되며 급히 수술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준명이 실려 나가는 모습을 만견자실하게 바라보던 지훈다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메인 기타리스트가 없다. 데뷔 무대는 이제 30분도 채 남지 않았다. 그때 이 모든 상황을 총괄하는 기획사 치프 매니저 최경민이 분노에 찬 얼굴로 대기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다. 최경민은 평소에도 냉정하고 잔혹하기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훈과 도현을 훑어보며 비수를 꽂는 목소리로 말했다. 뭐 하는 짓들이야, 지금. 메인 기타리스트가 쓰러져. 이 공연이 어떤 공연인지 몰라. 국내 최고 밴드 피닉스가 서는 무대라고. 너희 같은 애송이들한테 기회를 준 건데 지금 이 사달을 내? 도현이 땀을 닦으며 애원했다.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하지만 저희가 지금 당장 대타를 구할 수는. 대타? 이 시간에? 내 놈들 지금 정신 나갔어? 최경민은 싸늘하게 웃었다. 잘 들어. 이 공연이 무산되거나 너희들 무대에서 실수라도 저지르면 너희들은 연예계 발도 못 붙이게 될 거야. 그리고 이 공연에 들어간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너희들이 져야 해. 밴드? 꿈? 웃기지 마. 오늘 무대 망치면 너희 인생은 여기서 끝장이야. 알겠어? 그의 말은 협박을 넘어선 사형 선고와 같았다. 수십억 원. 지훈과 도현 등 그 엄청난 액수에 만견자실했다. 그들이 이룬 꿈의 정점은 이제 그들을 집어삼킬 거대한 빚더미로 변해버린 것이다. 그들이 그토록 원했던 성공은 운명의 잔혹한 장난에 의해 한순간의 파멸로 뒤바뀌었다. 지훈은 텅 빈 메인 기타 스탠드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할머니에게서 벗어나고자 했던 그 불안정하고 비참한 미래, 음악이 결국 가난과 파멸로 이어진다는 할머니의 예언가 바로 지금 이 화려한 무대 뒤에서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최경민은 자신의 경고가 충분했다고 생각했는지 물 한 잔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라진 후 대기실은 지옥 같은 침묵에 빠졌다. 도현은 주저앉아 고개를 숙였고 지훈은 벽에 기대어 몸을 떨었다. 끝났다. 모든 것이 끝났어. 할머니 말이 옳았어. 음악은 결국 우리를 망쳤어. 바로 그때. 최은희. 여사가 조심스럽게 대기실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준명이 실려 나가는 모습을 그리고 최경민 매니저의 섬뜩한 협박을 모두 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찢어지는 듯 아팠다. 그녀의 눈에 비친 지훈의 절망적인 얼굴은 과거 그녀의 아들 함시윤이 좌절했을 때의 얼굴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최은희의 주머니 속에는 여전히 며칠 전 카페에서 주웠던 빨간 기타 피크가 있었다. 그녀는 그 피크를 꽉 쥐었다. 음악은 고통이었다. 음악은 상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음악은 그녀의 손자가 파멸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녀는 갈등했다. 수십 년간 굳게 닫았던 과거의 문을 이제 와서 다시 열어야 할까?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기실 문턱을 넘어섰다. 지훈과 도현이 절망 속에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들의 눈에는 낡은 청소복을 입은 최은희 여사가 보였다. 그녀의 표정은 고통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수십 년 전 무대 위에 그 누구보다도 강렬하고 확고했다. 숨막히는 절망이 대기실을 짓누르는 가운데 최은희 여사는 그 차가운 정적을 향해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낡은 청소복과 대비되는 치프 매니저 최경민 하얀내 번쩍이는 슈트와 젊은 밴드 멤버들의 땀에 젖은 모습 사이에서 그녀의 존재는 이질적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걸음은
무거운 운명의 무게를 짊어진 사람처럼 단호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주저앉은 손자 단들 한지훈 다스를 가로질러 텅 빈 기타 스탠드 앞에 섰다. 그녀의 시선은 절망에 빠진 아이들을 향했다. 그녀의 과거, 시윤 간의 비극, 그리고 지훈 다음의 파멸에 대한 두려움이 모두 한순간에 융합되었다. 그녀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지훈, 도현군 이야기를 들었단다. 메인 기타리스트가 필요하다면서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절박한 공간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울렸다. 지훈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매니저의 협박에 얼어붙어 있던 그는 할머니가 이 상황에 개입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할머니, 지금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에요. 지훈은 수치심과 걱정이 뒤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은희는 지훈들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치프 매니저 최경민을 향해 단단한 눈빛을 던졌다. 기타리스트가 급하다면 제가 치겠습니다. 순간 대기실에는 폭발적인 웃음이 터져 나왔다. 매니저 최경민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지금 이 상황에 농담이 나와요? 노인정 재롱잔치인 줄 아세요? 할머니, 혹시 기타 줄이 몇 개인지나 알고 계십니까? 아니, 손자 성공시키는데 방해될까봐 저번엔 기타를 던져버리라고 하셨다면서요? 지금 청소하러 온 분이 수십억이 걸린 무대에 기타를 치겠다고요? 다른 스태프들마저 키득거리며 그녀를 비웃었다. 그들의 조롱은 최은희의 삶 전체에 대한 멸시와 같았다. 지훈은 고통스러웠다. 이 모욕적인 상황 자체가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그녀를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의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다. 할머니, 제발 나가 계세요. 이건 할머니가 관여할 일이 아니에요. 지훈은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수치심에 떨리고 있었다. 최은희는 쏟아지는 조롱과 손자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보다 더한 고통과 상실을 겪어냈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리더, 강도현에게 향했다. 도현, 군, 나를 믿고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니? 너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연주를 듣고 판단해 주렴. 강도현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최은희란 여사의 헌신적인 태도와 청소복 뒤에 감춰진 알 수 없는 강렬한 눈빛을 보았다. 이 상황에서 그녀를 믿는 것은 광기나 마찬가지였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치프 매니저의 협박은 현실이었다. 무대에 서지 못하면 그들의 꿈은 영원히 끝이었다. 그는 무모한 희망과 절망적인 현실 사이에서 번민했다. 할머니가 아까 가져오신 보리차에서조차 왠지 모를 깊이가 느껴졌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게 뭐가 있지? 잃을 게 더 이상 없잖아. 도연은 조용히 메인 기타 스탠드로 걸어갔다. 쓰러진 서준명의 기타는 급히 실려 나가는 바람에 챙기지 못했지만 곁에 있던 준명제의 연습용 일렉 기타가 있었다. 도현은 망설임 끝에 그 기타를 최은희에게 건넸다. 기타는 묵직했고 최은희 가의 거친 손에 닿는 순간 50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할머니, 농담이 아니시죠? 저희는 지금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악보는 읽으실 수 있습니까? 도연다 이 간절하게 물었다. 악보? 읽을 수 있단다. 꽤 오래전 일이긴 하지만. 최은희 하승은 짧게 대답했다. 그녀는 기타를 어깨에 맸다. 그녀의 몸에 비해 기타는 컸지만 놀랍도록 안정적인 자세였다. 마치 수백 번, 수천 번 이 자세를 취해본 사람처럼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기타 넥 위로 향했다. 그 손은 걸레를 쥘 때의 무기력함이 사라지고 날카롭고 섬세하게 튜닝 페그를 조절했다. 최은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다. 50년 만이었다.
젊은 시절의 열광적인 무대도 아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연주했던 라이브 카페의 희미한 불빛도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의 손에 닿은 것은 손자의 절망을 구원해야 하는 운명의 무게 그 자체였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뇌리 속에서 지훈을 향한 권태식 대 멸시와 최경민 대 협박이 다시 재생되는 순간 그녀의 망설임은 사라졌다. 윙!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튕겼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닥자란 폭발이었다. 대기실의 공기를 단숨에 집어삼키는 듯한 날카롭고도 깊은 울림. 재즈나 클래식이 아닌 가장 순수한 형태의 록 스피리즘이 담긴 사운드였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복잡하고 격렬한 핑거링 테크닉을 구사했다. 음색은 완벽했고 리듬은 단단했으며 무엇보다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삶의 고난과 회한을 겪어낸 감각의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음악가이었다. 대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빠졌다. 최경민 차초 매니저와 스태프들의 비웃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들은 마비된 듯 그 모습을 쳐다보았다. 지훈 측은 충격으로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 아니라 시대를 초월한 거장 기타리스트였다. 최은희는 1분도 채 안 되는 짧고 강렬한 솔로를 마친 후 조용히 기타를 내렸다. 강도현나는 주저앉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최은희를 향해 울먹이며 말했다. 할머니, 도대체 이런 실력을 어떻게 숨기신 거예요? 이건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전설이에요. 최경민. 매니저는 할 말을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방금 전에 거만함은 사라지고 경악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운명은 선택되었다. 이제 그들은 가장 미친 도박에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시간이 없었다. 무대는 바로 코앞이었다. 치프 매니저 최경민 타의 경악과 강도현우의 눈물은 길게 이어지지 못했다. 시간이 없었다.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5분에 불과했다. 무대 담당 스태프가 문을 두드리며 메아리의 출연 순서가 다가왔음을 알렸다. 최은희. 여사는 낡은 청소복을 갈아입을 시간조차 없었다. 그녀의 백발과 청소복은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기괴하고 부적절한 복장이었지만 그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었다. 달리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머니, 저희와 함께 무대에 오르셔야 합니다. 제가 베이스를 치겠습니다. 기타는 할머니가 맡아주세요. 한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할머니의 연주가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제 그 운명적인 흐름에 몸을 맡겨야 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대기실을 박차고 나온 그들은 긴 백스테이지 통로를 달려 무대 아래에 도착했다. 엄청난 함성 소리가 지하 통로까지 먹먹하게 울려 퍼졌다. 지훈의 심장은 두려움과 기대감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는 무대 계단을 오르기 전 조심스럽게 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았다. 최은희는 손자의 손을 꽉 쥐어주었다. 그 침묵 속의 악수는 수십 년간 끊어졌던 세대 간의 약속이자 비밀스러운 유산의 전수였다. 드디어 메아리의 이름이 호명되었다. 강도현의 한지훈. 그리고 최은희는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수만 명의 관중이 가득 찬 거대한 객석은 그들을 보는 순간 술렁거림을 넘어선 노골적인 비웃음과 야유를 쏟아냈다. 저게 뭐야? 저 할머니는 누구야? 미쳤군. 티켓값이 얼만데 노인정 위문 공연이야? 청소부 아냐? 스타쉽 기획사가 우리를 뭘로 보는 거야? 관중석에서 쏟아지는 야유의 목소리는 칼날이 되어 최은희와 지훈을 향해 날아들었다. 무대 옆 날개에 서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차대 최경민. 치프 매니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장 끌어내. 저 백발의 노파는 뭐냐고. 그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최은희.
여사는 쏟아지는 야유 속에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그 야유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이 아님을 알았다. 그것은 세상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멸시였고 자신이 암다트의 지운 댁에서 음악을 빼앗으려 했던 공포의 실체였다. 무대 조명이 일제히 꺼지고 오직 다의 최은희 여사가 서 있는 중앙에만 날카로운 스포트라이트가 떨어졌다. 그녀의 손가락이 현을 튕겼다. 윙! 쾅! 첫 번째 코드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야유와 조롱 그리고 세상의 불합리함을 단숨에 베어버리는 날카로운 칼날이자 잠들어 있던 영혼의 격렬한 외침이었다. 거대한 콘서트 홀은 마치 물속에 잠긴 듯 순식간에 완벽한 정적에 빠져들었다. 수많은 관중들은 방금 자신들이 들은 것이 현실인지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다물었다. 최은인의 솔로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굳은 살 박힌 손가락들은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기타 넥 위를 춤추듯 날아다녔다. 그녀의 연주는 격렬하고 복잡했지만 동시에 깊은 서정성과 연륜이 묻어나왔다. 그것은 그녀가 50년 동안 겪었던 모든 회한, 아들 시운을 향한 그리움, 그리고 손잔지 훈을 지키기 위해 감내했던 모든 고통의 역사가 녹아든 인생 그 자체의 독백타임이었다. 말도 안 돼. 저게 저 할머니가 친다고? 소름 돋는다. 내가 들어본 기타 소리 중에 최고야. 이건 기술이 아니라 영혼이잖아. 야유하던 관중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경악과 감동으로 물들었다. 몇몇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섰고 그들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그들의 감동은 전염되었다. 웅성거림은 경이로운 탄성으로 바뀌었고 곧이어 수만 명의 관중이 완벽한 기립 박수, 스탠딩 오베이션을 보내며 그녀의 연주에 환호했다. 최은희타의 솔로가 절정에 달했을 때 드럼 소리가 합류하고 베이시스트 한지훈이 그 뒤를 바쳤다. 지훈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에너지에 휩싸였다. 그는 할머니의 연주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그리고 자신이 왜 음악을 그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지를 깨달았다. 지훈의 베이스 연주는 평소보다 훨씬 깊고 단단했으며 할머니의 날카로운 기타 선율과 하나가 되어 관중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지훈나은 연주 도중 용기를 내어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다. 최은희는 청소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록스타였다. 그녀는 지훈을 향해 고통과 사랑이 뒤섞인 강렬한 미소를 보냈고 지훈 든 베이스 기타를 더욱 힘차게 연주하며 그 응답에 화답했다. 강도, 현애, 허스키하고 힘있는 보컬이 합류하면서 무대는 완전히 폭발했다. 메아리는 그들의 데뷔 무대를 예상치 못한 백발의 기타리스트와 함께 옛 역사적인 기적의 순간으로 만들어내고 있었다. 마지막 코드가 울려 퍼지자 콘서트홀 전체는 잠시 숨을 멈췄다가 이내 수만 명의 관중이 만들어내는 광란적인 함성과 박수 소리로 뒤덮였다.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최경민, 치프 매니저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최은희 여사, 청소복을 입은 그 노파가 그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을 외치며 무산시키려 했던 공연을 한순간에 전설로 만들어낸 것이다. 최은희 다스네는 기타를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무대의 열기가 온몸을 감쌌지만 그녀는 행복했다. 자신이 다 조모? 지운 그에게서 도망치려 했던 그 운명이 결국은 손자와 자신을 가장 빛나는 방식으로 구원해 주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다시 기타를 잡았다. 이것은 시작이었다. 수만 명의 관중이 기립하여 외치는 환호성은 마치 천둥과도 같았다. 관객들은 밴드 메아리에게 쏟아지는 박수 속에서도 특히 청소복을 입은 백발의 기타리스트 최은희칼에게 가장 열광적인 찬사를 보냈다. 그들의 함성은 앵콜 요청과 함께 진실을 말해달라. 게리는 요구로 바뀌었다.
무대 사회자가 급히 뛰어 올라왔다. 그의 얼굴은 흥분과 충격으로 상기되어 있었다.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연주였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어떻게 그런 경지에 오를 수 있었는지 음악을 전문적으로 배우셨습니까? 최은희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눈빛은 무대 조명 아래에서도 흔들림 없이 고요했지만 목소리에는 깊은 세월의 회한이 담겨 있었다. 한지훈은 그녀의 옆에 서서 할머니가 털어놓을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사실 저는 20대 때 신인 록밴드의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그녀의 고백에 관중석은 다시 한번 술렁거렸다. 지훈과 강도현. 역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지훈은 할머니가 왜 그토록 음악을 혐오했는지 그저 막연한 가난의 공포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다. 당시 저는 여성 기타리스트로서 꽤 많은 기대를 받았고 미래가 창창하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20대에 결혼하여 남편을 불의의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과거의 고통이 목소리를 잠식하려 했지만 그녀는 애써 굳건히 이겨냈다. 싱글맘이 된 후 음악 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어린 아들을 홀로 키워야 했기에 밴드 활동을 그만두었습니다. 아이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밴드를 떠났지만 생계를 위해 작은 라이브 하우스에서 연주를 하며 아들을 키웠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또 한 번 가혹했다. 아들이 20살이 넘었을 때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가진 여성의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라이브 하우스에서 기타나 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결국 제 아들은 저처럼 싱글 데디가 되었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의 아버지 그리고 할머니의 과거가 지금 이 무대 위에서 수만 명의 대중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있었다. 제 아들 시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반대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고통과 가난을 아들이 또다시 대물림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 일로 자주 부딪히다가 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손자 지훈만 남겨두고 아들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그 후로 기타를 저주했습니다. 음악이 제 아들을 떠나게 만들고 제 손자를 외롭게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낸 지훈이가 음악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비극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객석은 숙연해졌다. 수많은 관중들이 눈물을 훔치며 그녀의 고백에 깊이 공감했다. 지훈. 역시 할머니의 완강한 반대, 뒤에 숨겨진 깊은 상실감과 희생을 비로소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때였다. 무대 뒤 날개 쪽에서 한 남자가 눈물을 쏟아내며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는 바로 오늘 콘서트의 주인공, 전설적인 록밴드 잠레 피닉스의 보컬 시윤난다엔이었다. 시윤나의 등장은 관중에게 또 한 번의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지훈달은 경악했다. 자신의 우상인 시윤리 왜 이 순간 이 자리에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가. 시윤달은 마이크를 잡기 전 최은희 여사에게 다가섰다. 조명이 너무 밝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최은희는 그 익숙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격렬한 감각을 느꼈다. 어머니, 저예요. 시윤, 이에요. 그 순간 거대한 콘서트 홀은 숨 막히는 침묵에 빠졌다. 수만 명의 관중, 기자, 스태프들이 모두 얼어붙었다. 이 모든 것이 한 편의 조작된 드라마가 아닌 운명의 잔혹하고도 아름다운 극적인 재회라는 것을 모두가 직감했다. 최은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아들 정시윤에게 다가가 힘껏 끌어안았다. 50년의 고통스러운 세월, 묻어두었던 모든 회한과 그리움이 눈물과 울음소리가 되어 무대 위에서 폭발했다. 충격으로 굳어있던 지훈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다.
그는 무대 위에서 울고 있는 두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할머니, 저분이 제 아버지세요. 제가 그토록 존경했던 피닉스의 보컬이. 시윤은 어머니를 놓아주고 지훈에게 무릎을 꿇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다. 지훈, 내가 네 아버지다. 내가 잘못했다. 젊은 나이에 아이를 가진 책임을 두려워해 도망쳤던 못난 아비다. 시윤은 관중을 향해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피닉스의 리더로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로서는 낙제점이었습니다. 제가 도망쳤던 그 길에서 어머니는 제 아들은 어머니의 멸시와 고통 속에서 홀로 키워내셨습니다. 채은이는 울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네가 살아만 있어 준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고맙다. 같은 하늘 아래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지훈은 비로소 깨달았다. 할머니의 기타 반대는 혐오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 했던 가장 강력한 사랑이었음을, 엇갈렸던 운명의 실타래가 풀리고 세 사람은 무대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이 모든 것이 음악이라는 운명의 끌림망 아래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화해였다. 시윤은 무릎을 꿇은 채 어머니 최은희 강호와 아들 한지훈 앞에서 오열했다. 그의 눈물은 수십 년간 짊어졌던 후회와 죄책감을 씻어내는 강물과 같았다. 그는 자신이 왜 지훈을 떠나야 했는지, 왜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고 도망쳤는지 고백했다. 어머니, 저는 제가 어머니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라이브 하우스에서 기타를 치셨기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집안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악을 원망하고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시윤가의 고백은 과거의 깊은 오해를 드러냈다. 최은희나의 희생은 시윤에게는 짊어져야 할 수치이자 음악이 가져온 저주로 잘못 각인되었던 것이다. 그 짐이 너무 무거워 결국 자신의 아들까지 외면하게 만들었다. 최은희 다혜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분노와 두려움 대신 순수한 용섬으로 채워졌다. 아니다, 시윤, 네 잘못이 아니다. 네가 아버지가 될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렸다는 것을 어머니는 안다. 네가 살아서 이렇게 성공해서 내 앞에 나타나 준 것만으로도 어머니는 감사하다. 지훈, 이가 잘 자라준 것도 기적이다. 네가 떠난 후에도 나는 매일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네가 어떤 선택을 했든 어머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 단지 너처럼 지훈, 이가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이 말을 들은 지훈 씨는 마침내 그동안의 모든 의문이 해소됨을 느꼈다. 할머니의 끈질긴 반대는 단순한 꼰대스러움이나 혐오가 아니었다. 그것은 시윤에게 이어졌던 가난과 비극의 고리를 지훈에게서만큼은 끊어내고 싶었던 피 흘리는 희생적 사랑의 방식이었던 것이다. 그는 할머니의 깊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했던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웠다. 지훈의 무릎을 꿇고 있는 아버지, 낸 시윤과 눈물을 흘리는 할머니, 최은희에게 다가섰다. 그는 망설임 없이 두 사람을 끌어안았다. 죄송해요, 할머니, 아버지. 저는 할머니의 마음도 아버지의 고통도 전혀 몰랐어요. 기타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진 것이 아니라 사랑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서로를 외면했던 것뿐이었군요. 세모자, 주순는 수만 명의 관중 앞에서 50년의 오해와 고통을 한꺼번에 토해내듯 뜨겁게 포옹했다. 무대 위의 조명은 이제 그들의 눈물과 땀을 비추었고 객석의 관중들 역시 자신들의 삶 속에서 엇갈렸던 인연들을 떠올리며 함께 울었다. 이 순간 그들은 록 콘서트의 출연진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서 기적적으로 화해한 평범한 가족이었다. 객석에서는 다시 앵콜 요청이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앵콜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 가족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염원이었다. 시윤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감격에 젖어 있었지만 이제 죄책감 대신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관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무대는 저의 인생에서 가장 슬프고도 가장 영광스러운 무대입니다. 제 아들 지훈과 제 어머니 최은희가 음악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우리는 음악 때문에 헤어졌지만 이제 음악으로 다시 하나가 되었습니다. 시윤은 지훈의 어깨를 잡고 최은희 달을 바라보았다. 저희 세 사람이 이 기적적인 재회를 기념하며 함께 무대에 서고 싶습니다. 피닉스와 메아리 그리고 저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연주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은희가는 눈을 반짝였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다. 기타를 향한 그녀의 두려움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그것은 가족을 잇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 그녀는 준명대 연습용 기타 대신 시윤다이 무대에서 사용하는 훨씬 더 묵직하고 고가인 일렉 기타를 건네받았다. 그들의 즉흥적인 합동 공연이 시작되었다. 곡은 피닉슨의 가장 대표적인 히트곡이었다. 시윤의 폭발적인 보컬이 무대를 장악했고 지훈아의 베이스는 곡의 밑바닥을 든든하게 받쳐주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최은희의 기타가 있었다. 그녀의 연주는 아까의 날카로움에 더해 아들과 손자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용서가 담긴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시윤과 지훈은 연주 내내 눈을 마주쳤다. 지훈은 아버지의 보컬에 담긴 고통과 열정을 느끼며 베이스를 연주했고 시윤전은 어머니의 기타에서 흘러나오는 헌신과 희생의 멜로디에 압도당했다. 그들의 연주는 단순한 음악적 협연을 넘어 세대를 초월한 감정의 치유 과정 그 자체였다. 악기는 그들의 대화였고 선율은 그들의 사과와 화해였다. 관중들은 다시 한번 기립했다. 이번에는 감동을 넘어선 존경과 경외심이었다. 그들은 한 가족의 가장 사적이고 고통스러운 드라마가 음악의 힘을 통해 가장 공적인 무대에서 온리 아름다운 구원 가연으로 승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플래시를 터뜨렸다. 내일 아침 이 기적적인 이야기는 모든 신문의 한 면을 장식할 터였다. 연주가 끝났을 때 최은희 준은 무대 위에서 탁원 지훈과 시윤 사이에 서 있었다. 낡은 청소복과 화려한 무대 의상 사이에 극단적인 대비는 여전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그녀는 마침내 안도했다. 기타가 그녀에게서 앗아간 모든 것을 기타가 다시 그녀에게 돌려주었다. 수만 명의 환호가 휩쓸고 지나간 거대한 무대의 열기는 다음 날 최은희다 여사의 작고 낡은 아파트 부엌에서 고요한 김치찌개의 김으로 변해 피어올랐다. 콘서트 이후의 며칠 동안 최은희, 시윤, 그리고 한지훈 세 사람은 세상의 모든 시선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가족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낯선 역할에 집중했다. 시윤은 오랜 미국 생활로 인해 한국의 평범한 일상이 어색했지만 어머니가 끓여준 묵은지, 김치찌개의 냄새를 맡자 잃어버렸던 40년 전의 기억이 되살아나는 듯했다. 어머니, 이 맛 변하지 않았군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셨던 그 맛 그대로예요. 미국에서는 슈퍼마켓에 가서 재료를 사서 아무리 끓여도 어머니의 이 맛은 도저히 낼 수가 없었습니다. 시윤은 눈물을 글썽이며 뜨거운 찌개를 후후 불어먹었다. 최은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록스타, 시윤이 아닌 평범한 아들의 모습이었다. 곁에서 밥을 먹던 지훈은 두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할머니와 아버지 사이를 가로막았던 오해와 공포가 따뜻하고 매콤한 김치찌개의 김처럼 서서히 녹아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 후 시윤은 지훈에게 다가섰다. 지훈아,
나는 내게 너무 많은 것을 빚졌다. 성공해서 돈은 많다. 네가 원하는 건 뭐든 말해라. 새 스튜디오, 네가 원하는 기타, 심지어 건물이라도 사줄 수 있다. 아니면 나와 함께 미국으로 가서 대형 기획사에서 활동하고 싶니? 지훈 아무튼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지금 이대로 충분합니다. 제가 원하는 건 돈이나 성공이 아닙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이내 진심을 담아 말했다. 저는 아버지와 함께 목욕탕에 가고 싶습니다. 그 순간 부엌에 있던 최은희 여사까지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아는 어렸을 때 친구들이 아버지와 목욕탕에 가서 등을 밀어주고 목욕 후 바나나 우유를 마시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가장 부러워했었다. 어머니와 할머니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부재가 남긴 공허함은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었다. 지훈의 그 단순하고도 깊은 소망은 시훈이 자신의 가장 근본적인 실패와 마주하게 만들었다. 시훈은 눈물 흘리는 지훈을 힘껏 끌어안았다. 이 가족은 비로소 사적인 공간에서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치유되고 있었다. 며칠 후 최은희는 기획사 사무실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그녀가 멸시를 당하며 청소를 하던 곳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당당히 메인 로비를 통과했다. 치프 매니저 딴데이. 최경민 아빠는 어색함과 존경이 뒤섞인 표정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그녀에게는 다사아 테일 메아리 나의 정식 멤버이자 기획사 소속 아티스트로서의 계약서가 제시되었다. 최은희, 너는 망설이지 않고 서류에 서명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걸레를 쥔 노동자의 손이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을 스스로 선택하는 아티스트의 손이었다. 계약 후 기획사는 땐 최은희다의 새로운 스타일링을 진행했다. 그녀는 수십 년간 고수해왔던 백발에 밝고 세련된 염색을 허락했다. 주름진 얼굴은 그대로였지만 염색과 메이크업 그리고 젊은 스타일리스트가 건넨 레더 재킷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30년은 젊어진 듯 카리스마 넘치는 아티스트 그 자체였다. 시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이제야 다시 20대 때의 모습이 보이네요. 곧바로 벤 메아리의 데뷔 성공과 칸 피닉스의 보컬 시윤 타리 게스트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보도되자 파급력은 폭발적이었다. 그들의 첫 번째 전국 투어 티켓은 발매 즉시 매진되었다. 공연 당일 최은희와 싸아는 대기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레더 재킷의 가죽 질감이 낯설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충만한 행복으로 뛰고 있었다. 나는 기타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남편을 잃었고 아들 시윤을 잃었고 손자 지훈과의 관계마저 위태로웠다. 나는 기타를 저주했다. 다시는 이 악기를 잡지 않으리라 맹세했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의 맹세를 비웃었다. 기타는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결국 가장 중요했던 가족의 사랑과 화해를 되찾아 주었다. 기타는 저주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기적의 끈이었고 최은희 자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다. 지훈이 기타 케이스를 들고 다가왔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갈등이나 반항심이 없었다. 오직 존경과 사랑만이 담겨 있었다. 할머니, 시간 다 됐어요. 오늘 무대도 저희가 찢어버려야죠. 최은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기타를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고독한 청소부의 삶이 아닌 사랑하는 아들과 손자 그리고 음악과 함께하는 진정한 록스타의 삶 칸으로 그녀는 감사와 기쁨을 담아 무대를 향해 당당하게 걸어나갔다. 그녀의 연주는 이제 기술을 넘어선 인생의 아름다운 창화가 될 터였다.